중국이 해양 질주를 망설인 이유. 대운하 시대. 조영헌 민음사 2021년. 서양이 15세기 후추를 찾아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는 그들이 우세한 선박 기술과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왜 이런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고 훗날 군사혁명을 거친 서양 국가들로부터 침탈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중국이 바다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해금 정책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서양보다 뒤처지게 된 이유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명나라 때인 1405년 정화는 28,000명으로 선단을 꾸려 아프리카까지 가는 대모험을 감행했다. 당시 정화를 포함한 한간들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칠 나라들을 개척하기 위해 거침없이 세계로 나아갔다. 정화처럼 선박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로 건너간 한간도 있고 오늘날의 티베트인 투번국이 있는 서쪽으로 간 한간과 북쪽으로 간 한간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한간들을 보내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무려 500곳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명나라가 해외 개척을 위해 바닷길로 나아가던 것은 정화가 시도한 7번의 항해로 끝이 났다. 당시 명나라는 봉고남해라 하여 북쪽에는 몽고, 남쪽에는 왜구 때문에 국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몽고가 자신이 옛 지역으로 돌아가 세운 북어는 명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국이었다. 명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을 새로이 증축하고 각 도시마다 성을 쌓은 것도 순전히 몽고족의 재침략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남쪽 해안은 가급적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편이 명나라로서는 관리하기가 용이했으리라는 게 기존의 견해였다. 하지만 이 책은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 진짜 원인이 대운하의 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운하는 수양제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아주 오래된 시설이지만 항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완전히 연결된 것은 1415년 영락제였다. 언젠가 항저우역에서 대운하 박물관에 갔다가 그 옆으로 펼쳐진 대운하를 목격하고 놀란 기억이 있다. 웬만한 강보다 훨씬 넓어 보였는데 그 사이로 배들이 오가고 있었다. 지금이야 차와 철도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나 강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말이나 수레를 이용해 육로로 짐을 싣고 가는 것보다 선박으로 움직일 때의 효율이 100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운하의 완성으로 중국 강남에서 재배된 쌀이나 곡식, 각종 물품을 수도인 베이징까지 신속히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운하는 항저우와 베이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황하황을 통해 시안까지 연결한다. 명청시대에 항구를 하나 열어 유일하게 대외적인 통상 창구 역할을 한 곳이 광저우인데 이것도 운하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강희제 때를 제외하고는 오직 광저우를 통해서만 외국의 조공을 받았다. 마카오가 광저우 옆에 설치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광저우까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그 이상 올라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했다. 닝보나 쌍섬만 와도 바로 항저우에 연결되어 운하를 통해 베이징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에 명청시대에는 바다로 대외적인 무역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피했다. 운하의 발달은 운하 주변의 경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저우는 소금 전매가 이루어지던 중요한 장소였다. 처음 이곳을 지배한 세력은 산시성 상인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후이저우 상인들이 주름잡았다. 그들이 소금 전매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어마어마했다. 후이저우 상인들은 청나라 황제들이 운하를 통해 남쪽 지방을 순회할 때면 막대한 돈을 들여 행궁을 짓거나 마주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다. 또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여 연극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바다를 통한 접근이 가능했던 해양 세력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광둥이나 푸젠성 사람들은 바다 건너에서 기회를 찾고자 빈번히 이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주했다. 푸젠성은 내륙 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바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동남아 하교가 대부분 푸젠성 출신인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청나라 때까지 북방 민족의 침략이나 반란을 받을 목적으로 대단히 군사가 북쪽과 서쪽으로 진출해 있었다. 특히 중가를 정복하고 신장을 만든 세력들이 해안으로 발령받아 내려와서 근무했다. 북쪽 민족과 해양 세력을 대하는 정책이 동일한 이유다. 이후 아편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인물들 내력을 보면 북쪽에서 군대를 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도 역시 같은 이유다. 중국은 대운하라는 시설을 통해 안전한 조운을 운영했지만 사실 해안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은 더 좋았다. 오로지 안전한 운하 사용만을 강조하다 보니 바다는 점점 피하고 금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운하 시대가 열리면서 대항해 시대의 기회를 잃은 셈이다.
중국이 해양대국이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한 이유일 수는 없다. 단지 바다의 효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이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나라가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는 세계의 중심국인데 굳이 바다를 통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속했던 영국이 대항해 시대의 기운을 받아 세계로 나아가 제국을 만든 것도 실은 그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는 부유하게 살 방도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국은 기본적으로 바다에 큰 관심이 없었다. 대륙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기에 육지를 통한 정책을 더 중요시했다. 역사의 필요는 없다지만 각 나라의 환경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만큼은 필연히 분명하다.